얘들아, 배다마야. 오늘도 또 애니 요약 가보자. 이 애니는 뚱뚱한 주인공 이야기야. 완전 뚱뚱한 루저인데 몸 안팎으로 좀 썩은 내 나는 그런 캐릭터야. 그래서 늘 괴롭힘 당하지. 심지어 다른 세계로 가도 이 녀석은 여전히 한심한 루저야. 배고픔이 멈추질 않던 중 과일 하나 훔쳤는데 그게 핵 쓰는 것처럼 레벨업 시켜버려서 엄청 강해지고 살도 쏙 빠져서 엄청 잘생겨지고 덕분에 온갖 여자랑 몬스터들한테 인기 폭발. 이야기는 주인공이 학교에서 반 친구한테 괴롭힘 당하는 장면부터 시작돼. 신이 선생님처럼 교실에서 나타나서 다들 조를 짜서 똘똘 뭉치라고 함. 곧 다른 세계로 전송되고 거기서 영웅이 된대. 신은 각 학생에게 서로의 상태창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각기 다른 스킬을 줘. 주인공 상태창을 반 친구가 확인했는데 전부 웃음 폭발. 이 녀석의 스탯이 개미랑 똑같다나 뭐라나? 이미 주인공 싫어하던 애들이 더더욱 못 끼워줌. 그래서 주인공 빼고 전부 다른 세계로 전송됨. 그래, 우리 냄새나는 뚱뚱이만 남겨진 거지. 얘들아, 진짜 뚱뚱해. 엄청 뚱뚱해. 신은 주인공이 버림받은 루저인 걸 알고 그냥 두지 않고 특수 능력을 주기로 함. 슬프고 우울하고 뚱뚱하고 냄새나는 평범한 삶을 살게 내버려두는 대신 혼자서 다른 세계로 보내버림. 친구들하고 달리 주인공은 숲속에 떨어졌어. 근데 신이 도와준 건지 아니면 괜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 5일 동안 숲에 있었는데 배고픔이 점점 심해졌지. 몸속 지방 덕분에 살아있긴 했지만 배고픔은 멈추질 않았어. 절박한 나머지 땅에서 기어가는 벌레를 먹으려 했는데 그때 갑자기 덤불에서 뭔가 튀어나와서 발로 밟혔어. 땅에 누운 채로 주인공은 과일을 발견하고 바로 집어들었어. 평가해보니 진화의 열매라는데 그 외엔 아무 정보도 없었어. 배고파서 바로 먹었는데 맛은 개쓰레기였음. 진화의 열매라니 뭔가 강해지는 열매겠지 싶었거든. 먹고 나니 목소리가 들려서 열매를 활성화하라는 거야. 겁먹고 활성화해 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짐. 일어나서 더 먹을 거 찾으러 가는데 앞에 원숭이 떼가 있었어. 상태창 봤더니 이 원숭이들이 레벨 100이지. 주인공 레벨보다 훨씬 높더라. IQ 높은 원숭이 같은 주인공.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배고픔에 허덕이다가 발견한 버섯을 먹고 싶었지만 그 버섯이 뭔지 제대로 몰랐어. 근데 바보처럼 그냥 먹었고 바로 고통에 휩싸여 땅바닥에 쓰러졌지. 죽기 직전 뚱뚱한 사람들 대표하는 마음으로 죽기 전에 먹으면서 죽자며 뚱뚱한 사람들의 영웅이 되길 결심했어. 그래서 진화의 열매를 남은 거 다 먹었고 바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 독에 대한 내성도 생기고 등급도 올라갔지. 근데 등급 올랐다고 좋아하기도 전에 똑똑한 원숭이한테 공격당했어. 진짜 심하게 다쳤고 그래서 훔친 회복, 물약 하나를 바로 마셨어. 회복하고 일어나 원숭이한테 도전했지만 원숭이가 워낙 강해서 또 한 대 맞고 쓰러졌지. 다행히도 원숭이가 주인공 겨드랑이 냄새 맡고 기절하면서 죽었어. 맞아. 얘들아, 우리 주인공에겐 신이 안 준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 악취야. 동물도 죽일 수 있는 냄새지? 죽은 원숭이는 아이템으로 변했어. 주인공이 그 아이템들을 줍고 새로운 능력을 얻었어. 아이템 중엔 똑똑한 원숭이에 관한 책도 있었지. 세이지는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 그때 깨달았지. 신이 준 특별한 능력은 사실 읽는 능력이었다는 걸.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 진화가 시작된대. 세이지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고 엄청난 고통만 느꼈어. 고통이 가시고 일어나 보니 더 이상 뚱뚱하지 않고 스탯도 확 올라갔더라고. 곧 진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최소 9번이나 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레벨 버우 50 원숭이를 잡았는데도 아직 레벨 1이라니. 주인공은 숲에서 5개월을 버텼고 똑똑한 원숭이한테서 얻은 지식 덕분에 생존했지. 레벨 31 아크로 알트를 물리치고 전설의 단검과 신수의 물 마법도 얻었어. 몹을 잡을 때마다 그 몬스터의 지식이 담긴 책을 받는 것 같아. 아크로 알트도 마찬가지였어. 몬스터 책에서 지도에 숨겨진 장소를 발견했고 똑똑한 원숭이 책에서 본 곳과 똑같았다는 걸 떠올렸지. 그곳에 가보기로 결정했어. 그 순간 또 한 번 진화를 겪었고 끝나고 나서 최종 진화가 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어. 누워서 최종 진화 생각하는데 갑자기 주변에 똑똑한 원숭이들이 막 몰려왔지. 반응하기도 전에 큰 못생긴 빨간 고릴라가 나타났어. 보니 머리에 분홍꽃이 꽂혀 있었는데 진짜 귀엽더라. 이 고릴라는 싸우자고 했고 강해졌어도 주인공은 여전히 겁쟁이였어. 싸움을 거절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고릴라는 싸우러 오라고 했고 다른 원숭이들은 방해하지 않을 거라 했어. 그래도 주인공은 목숨이 두려웠지. 왜냐하면 이 고릴라는 레벨 700이었거든. 슬프다. 얘들아. 게다가 고릴라가 펀치를 날렸는데 주인공은 피했지만 그 펀치 세기에 기절할 뻔했어. 고릴라가 주인공에게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는 것도 느꼈고 강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았어. 그때 주인공은 이 고릴라가 여자라는 걸 깨달았지. 고릴라한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역겨워했어. 그 애정에 대답하듯이 배기 공격을 썼지만 고릴라는 쉽게 피하고 펀치로 반격했어. 불행히도 주인공은 그 펀치를 피하지 못하고 숲속으로 날아갔지. 고릴라는 빠른 주먹이 이 인간을 죽이지 못한 게 대단하다며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어. 이 인간이 딱 자기 스타일이었다고. 하지만 주인공은 고릴라랑 연애할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릴라는 자기 이름이 사리아라며 귀엽고 부끄러운 척했어. 주인공은 못생긴 고릴라가 예쁜 여자 이름을 가진 이유를 물었고 사리아는 자기 예쁘다는 말만 들었어. 여전히 모든 상황이 역겨워서 주인공은 아크로알트한테 받은 굴하지 않는 발톱 능력으로 공격했는데 고릴라는 공기 흐름을 이용해 폭탄처럼 떨어졌어. 주인공은 피했고 고릴라가 자기 공격에 맞아 죽었길 바랐지만 그녀는 일어나서 자신이 공격을 피한 걸 기뻐했어. 주인공은 물 정령의 단검으로 물 마법을 증폭시켰어.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떨어지는 재앙 스킬을 썼지. 상대에게 엄청난 물을 쏟아붓는 기술이야. 근데 원숭이보다 멍청해서 사리한테 맞추지 못하고 자기한테 맞았어. 젖은 상태로 멍청함을 감추려 침착한 척하며 사리아가 싸움 잘한다고 칭찬했지. 근데 사리아는 자신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바로 말했어. 고릴라는 레벨 200짜리인데 주인공은 고릴라한테 바보 취급당해 창피했지. 설상가상으로 고릴라는 회복할 틈도 안 주고 번개 주먹으로 또 때렸어. 전뚱보 인생이 눈앞을 스쳐갔어. 마지막 수단으로 모시 능력을 발동했는데 다른 똑똑한 원숭이랑 달리 죽이지 못했고 사리아는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결혼해달라고 했어. 사리아 집에서 세이치는 그녀의 사랑을 요구했지. 그는 그녀에게 자기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어. 그런데 사리아는 자기가 그의 아내라면서 꼭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지. 세이치는 대답했어. 너는 고릴라고 나는 인간이라서 결혼 같은 건 절대 안 돼. 첨보 빈스. 고릴라가 말 대신 밥 먹으라고 하자. 한 입 먹은 세이치는 음식이 엄청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음식뿐만 아니라 사리아가 새 옷도 만들어줬고. 이런 광경을 보면서 세이치는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 고릴라가 진짜 착한 아내 노릇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의심이 가득한 세이치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사리아는 동굴에서 책을 찾아 읽었다고 답했어. 책을 보여주자 세이치도 읽기 시작했고. 곧바로 기술들을 습득했지. 사리아가 낚시하는 걸 보면서 세이치는 탈출 계획을 세웠어. 하지만 멀리 가지도 못하고 거대한 거미를 마주쳐서 세이치는 마치 위기에 처한 소녀처럼 비명을 질렀어. 사리아가 바로 달려와 거미를 펀치로 날려버렸지. 모든 일에 충격받은 주인공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이제 세이치는 고릴라가 그렇게 무섭지 않게 됐어. 외모로 판단한 자신이 한심하단 생각마저 들었지. 그래, 이 녀석 점점 고릴라한테 마음이 넘어가고 있어. 밥 먹을 때 사리아가 세이치한테 진화의 열매를 따러 지능 있는 원숭이들과 나간다고 말했어. 정확히 뭔지 아냐고 물으니 세이치는 자신도 전에 사리아가 모은 열매 몇 개를 훔쳤다면서 모른다고 했지. 사리아는 열매 10개를 먹으면 엄청 강해진다고 알려줬어. 하지만 11개를 먹으면 죽는다고도 했지. 자기 자신은 이미 10개를 먹었고 장래에 남편에게 줄 유일한 난 1개를 누군가 훔쳐갔다고도 말했어. 사리아가 훔친 도둑을 죽이겠다고 하자 세이치는 깜짝 놀라 바로 목숨을 구걸하며 자신이 훔쳤다고 고백했어. 사리아는 용서했지만 열매를 먹었으니 결혼해야 한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세이치는 부정하는 표정을 지었고 사리아는 자길 싫어하냐고 물었어. 아니야 라고 대답하자 사리아는 신부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결혼해달라고 애원했어. 말하자면 신부 복장으로 나타나서 결혼을 간절히 부탁한 거지. 그 후 사리아가 사냥하러 간 사이 세이치는 도망칠 기회를 잡았어. 한편 다른 곳에서는 세이치의 반 친구들이 훈련 중이야. 사실 이 세계에 도착했을 때 세이치와 그룹을 안 만든 애들은 다 마왕을 쓰러뜨리는 임무를 받았고 그 후로 계속 그 일을 해오고 있어. 숲속에선 세이치가 사리아에게 쫓기고 있었어. 사라가 세이치가 사라진 걸 알고는 찾기 시작했지. 주인공은 무서운 기운이 나는 동굴에 도착했는데 비명소리를 듣고 안으로 뛰어들었어. 동굴 안에서 문을 열었는데 눈에서 붉은 빛이 나오는 해골이 있는 방을 발견했어.
그 해골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 해골은 주인공이 자기 방까지 온 걸 보고 꽤 강한 녀석이라고 감탄했어. 한편 사이치는 이 해골을 위험한 존재로 보고 능력치를 확인하기로 했어. 그 결과 이 해골이 바로 다크로드이고 레벨 5이라는 걸 알게 됐지. 저기 레벨 1이라니 무섭긴 했지만 사이치는 안도했어. 어쨌든 레벨 1이면 싸워볼 만하니까. 근데 해골이 다시 보라고 했고 사이치가 다시 보니 이 녀석은 레벨 1500이었어. 자기 레벨을 보여주고 주인공에게 처음 들어온 사람은 엄청 강할 거라 생각했다고 했지. 하지만 대신 똥냄새 나는 루저가 나타나서 사이치를 찌르려 했어. 근데 사라가 대신 막다가 찔리고 말았지. 고릴라가 기지를 떠나는 걸 본 사이치는 그녀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만난 이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려서 엄청 기뻐했어. 치유 물약을 주려 했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했지. 또 잠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덕분에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 사이치는 사라의 마지막 순간을 이용해 자기 태도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마지막 소원으로 웃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때 동굴은 둘의 감성적인 작별을 보고 전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지. 이에 사이치는 인간과 고릴라 간의 진짜 사랑을 모른다며 조용히 하라고 했어. 도망칠 곳도 없고 분노만 가득한 상태에서 드디어 주인공은 본격적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어. 도망칠 생각 말고. 적에게 공격을 퍼부었지만 쉽게 막혔지. 싸우면서 사이치는 사라가 얼마나 멋진 아내였는지 떠올리고 있었어. 적은 사이치의 감정에 놀라 진짜로 고릴라를 사랑하냐고 물었어. 사이치는 사라를 사랑한다고 선언했지. 이번엔 머리를 써서 공격을 써서 해골에게 물줄기를 퍼부었는데 해골은 블랙홀 스킬로 물을 가둬버렸어. 해골은 포기하라며. 약골인 너는 절대 날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사이치는 사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단호히 거부했어. 그리고 살에 대한 큰 사랑으로 즉시 이동 능력을 써서 적을 놀라게 하고 찔렀어. 해골은 패배를 인정하며 진정한 사랑을 보여줘 고맙다고 했지. 사라가 사라지기 전에 젊은 여자가 나타나 사이치를 안아줬어. 사랑하는 사람을 이번엔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밝은 빛이 나타났고 사라가 있던 자리엔 머리에 분홍 꽃을 꽂은 예쁜 빨간 머리 소녀가 서 있었어. 사이치는 깜짝 놀랐고 분위기를 띄우려 그 소녀는 일어나서 달려와 안아줬어. 그랬더니 코피가 터졌지. 그리고 그 소녀가 사라임을 깨닫고 꽤 충격받았어. 모든 사건 후 사이치는 해골의 이야기를 읽으며 방금 이긴 적이 500년 전의 귀족임을 알게 됐어. 그는 아내와 황제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 하녀만이 그를 지지했지. 하지만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희생하며 죽었어. 그녀가 죽은 후 그는 복수심에 불타괴물로 변해 동굴에서 외롭게 지냈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한 사이치는 사라에게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줘서 기쁘다고 말했어. 그리고 이 모든 소동 후 사이치의 최종 진화가 시작됐지. 최종 진화가 끝나자 더 잘생겨졌지만 스위팔크와 비교하면 여전히 좀 못생겼어. 모든 일이 끝난 뒤 사이치는 사라에게 숲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어. 사라는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했지. 그때 작은 양이 나타나 던전 관리자라 소개했어. 그녀는 그들이 던전을 최초 클리어한 자들이라 찾아왔다고 했지. 사이치는 좀 늦었다고 했고 양은 최종 진화 과정을 즐기느라 늦었다고 고백했어. 그 후 던전 클리어 보상으로 성장할 진화 열매와 10일 여행 세트를 줬어. 사라에게는 드레스, 사이치에게는 헬멧을 주고 둘을 숲 밖으로 이동시켰지. 이제 둘은 어딘가로 여행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췄어. 사이치는 사라에게 가장 가까운 마을에 가서 모험가 길드에 등록하자고 했어. 가는 도중 레벨 88 슬라임을 만나 쉽게 격파했고 이걸로 자신이 꽤 강해질 거란 걸 깨달았지. 마을에서는 슬라임이 떨어뜨린 부츠와 레벨업용 스킬 카드들을 얻었어. 이번 레벨업 때는 몬스터가 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한 방에 사람을 죽일까봐 걱정했거든. 그때 헬멧을 벗었는데 아이템이 튜닉으로 변했어. 사라는 헬멧이 변한 이유를 적은 쪽지를 건넸지. 원래 얼굴을 숨기던 아이템이 진화해 이제는 진짜 힘을 숨겨주는 망토가 된 거야. 첫 마을 입구에서 사이치는 신분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어. 경비원이 그들에게 범죄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실의 보석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도시 입성을 허락했어. 그들이 보석을 만지자마자 경비원은 통과를 허락하며 길드 조심하라는 경고도 남겼지. 그리고 스스로를 클라우드라고 소개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라 했어. 클라우드의 경고에도 사이치는 경고가 좀 과장된 거라 생각하고 길드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 근데 문을 열자마자 2024년에 개봉할 미국 영화 아메리칸 파이를 찍고 있는 금발 여자를 봤지.
믿을 수 없어서 바로 문을 닫아버렸어. 다시 열었을 땐 이번엔 여자가 남자한테 밀랍을 붓고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서 곧바로 배트맨 생일 파티라는 걸 깨닫고 사렌에게 빨리 나가자고 했어. 하지만 나가기 전 거의 아무것도 안 입은 길드장이 그들을 막았지. 그는 자신을 건슬린 거라 소개했고 사이치는 이 녀석이 그냥 근육 자랑하려는 바보인 줄 알았어. 그 남자는 얼굴 앞에서 근육을 과시하며 통계적으로 밀어붙여 안으로 들이밀었지. 안에선 금발 여자가 사이치를 보고 바로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을 접수 담당 아이리스라고 소개했어. 그녀는 길드가 모두의 정보를 모으고 있고 가입하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지. 이런 아늑한 분위기를 본 사례는 이게 자기 휴대폰 같다고 느꼈고 사이치에게 길드 가입이 좋을 거라 했어. 그래서 등록을 마치자 보호찬을 쓴 세 남자가 들어와 사이치를 데리고 가자고 했어. 그들은 건물 뒤로 데려갔고 주인공이 망토를 벗자 사이치의 미모에 감탄했지. 그 순간 주인공은 깜짝 놀랐어. 싸울 줄 알았는데 남자들이 갑자기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거든. 다 환영 파티였던 거야. 맞아. 이 남자들은 맞고 싶었던 게 아니야. 뭔가 다른 걸 원했고. 그래서 사이치는 배관 복수를 지키려 도망쳤지. 하지만 남자들은 그를 쫓아서 경험을 즐길 거라 설득했지만 그는 안 듣고 더 빨리 달렸어. 그 후 사이치는 무사히 길드로 돌아왔고 구슬은 그가 살아서 돌아온 걸 보고 놀랐다고 했어. 아, 게다가 사이치는 부활한 첫 번째 인물이라는 말도 전해졌어. 길드에 진짜 가입하려면 몇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 구슬은 2명을 감독할 수 있는 최소 B랭크 모험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 그래서 아주 강하지만 운이 극악인 모험가 아르토리아를 소개했어. 사이치는 자기 큰 계획에만 집중하느라 그녀 말을 한마디도 못 들어서 사렌이 그의 시선을 끌어야 했어. 아르토리아는 걔네를 감독하는 게 맘에 안 들었고 투덜대자 구스틀이 사이치가 모호크 새끼들 이겨냈으니까 아르토리아도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 그 말 듣고 나서야 아르토리아는 마침내 받아들이고 무례했던 거 사과했지. 첫 시험 보러 가면서 아르토리아가 간단한 일부터 시작할 거라고 알려줬어. 첫 번째 임무는 고아원 돕기였고 사라가 자원해서 맡았어. 두 번째 일 하러 가는 길에 아르토리아가 다친 아이를 도와줬어. 아이 다친 다리를 돌보는 중에 나무 판자 묶어놓은 밧줄이 풀렸어. 사이치가 잡으려 했지만 판자가 걔네 위로 떨어졌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르토리아가 방어 스킬로 물체를 막아낸 걸 봤어. 두 번째 임무는 건물 부수기였어. 아르토리아가 임무 설명하는 동안 사이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힘이 엄청나다는 걸 깜빡하고 벽돌 하나를 밀었는데 집 전체가 무너져서 깔렸어. 아르토리아가 주인공이 다쳤을까봐 걱정돼서 급히 찾으러 달려갔어. 찾으면서 자기 탓만 했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다치니까 재앙의 아르토리아라는 별명이 붙었거든. 울고 있는데 사이치가 잔해 속에서 나왔고 아르토리아는 보자마자 멍청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왕이란 사람이 부주의했다고 체포했지. 모험가로서 위험을 감지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멍청한 행동이 팀원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혼냈어. 사이치는 사과하고 다음 임무로 넘어갔어. 사이치 동급생들이 훈련하는 동안 강사는 발코니에서 다른 기사랑 같이 지켜봤어. 기사에게 악마왕과 싸우러 보내는 거 반대라고 했어. 전쟁은 걔네 일이 아니라고. 악마와의 전쟁 자체에 완전 반대라서 걔네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거라고도 말했어. 말에 돌아와서 아르토리아가 마지막 임무는 개 산책시키기라고 알려줬어. 사이치는 쉬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걔가 사실 늑대라서 당황했지. 늑대가 정원에서 사이치를 쫓아다니는 동안 주인과 아르토리아는 걷고 있었어. 아르토리아가 너무 행복해 보이자 그 남자가 다가와 사이치 때문인가 했는데 아르토리아는 바로 부정했어. 얼굴은 핵폭발 맞은 것처럼 빨개졌지만 임무 완료 후 구스틀 길드로 돌아가 보상받았는데 이번엔 수영복이었어. 진짜 상 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았지. 그 뒤 아이리스가 머물 곳 있냐고 물었지만 없대. 그래서 아르토리아가 자기 숙소에서 머물라고 제안했어. 이걸 보고 아이리스랑 구스틀은 놀랐어. 아무래도 아르토리아답지 않은 행동이니까 부끄러워서 제안 철회할까도 했는데 사이치랑 사라는 이미 동의한 상태였어. 그리곤 사이치, 사라, 아르토리아가 또 다른 시험 보러 들판으로 갔어. 거기서 아르토리아가 약초 10개만 모으면 된다고 설명했지. 근데 주인공은 말도 안 듣고 그냥 발걸음을 떼버렸어. 아르토리아는 사라가 뒤따라가자 미소를 지었어. 잠시 후 사라가 모은 약초를 건넸어. 사이치 차례가 되자 특이한 버섯 몇 개를 내밀었지. 아르토리아가 물었어. 자기가 부탁한 약초는 어디 있냐고. 그는 본 적 없대서 아르토리아가 너 진짜 바보네.
너만큼 멍청한 사람 처음 봐라고 했어. 약초는 찾기 엄청 쉬운 건데 말이지. 심지어 그의 발 바로 옆에 하나 있었어. 주워서 줬는데도 아르토리아는 그걸로는 부족하대. 그래서 또 숲속으로 뛰어가서 눈앞에 있는 걸 찾으려 했지. 근데 더러운 놈은 못 찾고 희귀한 약초만 발견해서 왜 이러지? 하며 고민하는데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 자기 일도 못 챙기면서 남 일에 참견하려고 누군지 보러 갔지. 멀리서 듣기 어려워서 약초 위치 아냐고 물어봤어. 알고 보니 걔네는 악마였고 악마왕군 상군단 대장의 부하들이었어. 이 사실 알고 사이치는 얘네를 이상한 놈들로 보고 방해하려 했어. 근데 얘네가 자신들의 계획이 새지 않게 하려고 막았어. 사이치가 보고 들었으니까 싸움 시작하자마자 못생긴 놈이 거대한 몽둥이로 사이치 때리려 했어. 근데 사이치가 상대 힘을 흡수해서 되돌려주는 능력으로 몽둥이를 막았지. 겁먹은 악마들은 도망가 버렸고 사이치는 희귀, 약초 들고 아르토리아랑 사사라한테 돌아갔어. 결국 아르토리아가 그 희귀 약초 처리했는데 사이치는 엄청 슬퍼 보였어. 악마계에서 악마들이 인간에게 신문받으면서 인간 군대 줄이려고 인간계에 텔레포트 함정 설치하러 갔다고 자백했어. 싸움 시작하기 전에 수장이 함정이 어디로 보내는지 물었어. 블랙 드래곤 신의 감옥으로 보낸대. 지휘관은 이 함정에 걸릴 인간들이 불쌍하다고 했어. 계획은 흥미롭지만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한편 인간계에서 아르토리아가 마지막 시험 시작하려 기다리던 중 아르토리아와 아시리아가 클로드를 만났어. 사이치랑 아시리아가 아르토리아랑 잘 지내는 걸 본 클로드가 다가와서 모든 시험이 끝나도 아르토리아한테 계속 잘해달라고 부탁했어. 조금 후에 아르토리아가 합류해서 서로 이미 알고 지내냐고 물었지. 클로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답했어. 그 다음 이게 마지막 시험이냐고 물었고 맞다는 답을 듣고 행운을 빌어줬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은 슬라임 10마리를 물리치는 거라고 알려줬어. 아르토리아가 아시리아한테 무기를 뭘 쓸 거냐고 물었고 아시리아는 주먹이면 충분하다고 했어. 근데 아르토리아는 납득이 안 돼서 그냥 지켜보겠다고 했지. 시험이 시작됐고 사이치가 슬라임 하나를 베려는 순간 슬라임이 사라져버렸어. 아르토리아가 주위를 살펴보니 텔레포트 마법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시험은 잠시 미뤄야 한다고 하고 도시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지. 그런데 아르토리아가 실수로 함정 하나를 밟아버렸어. 그 순간 사이치랑 아시리아가 재빨리 아르토리아를 붙잡았고 셋 다 던전에 텔레포트 됐지. 용이 바로 그들 존재를 감지하고 엄청 화를 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는 법도 몰라서 아르토리아가 상황 정리하고 탈출구를 찾자고 했지. 왜 따라왔냐고 물으면서 머리를 안 쓰고 무턱대고 행동한 걸 나무랐어. 사이치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했고 아시리아는 진짜 도와주고 싶었다고 답했어. 그들 의지에 감동한 아르토리아는 용서해주고 사이치에게 가이드 스톤을 줬어. 이 돌은 멋진 기능이 몇 개 있는데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빨갛게 빛나면서 그 사람 위치를 알려준대. 그리고 아르토리아가 같이 붙어 다니라고 했는데 또 실수로 함정에 빠져서 둘과 떨어져 버렸어. 불러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 들리지도 않았거든. 이제 방법은 다시 합류할 다른 길을 찾는 것뿐이야. 벽 반대편에서 사이치는 겁에 질렸어. 아르토리아를 잃었고 벽을 주먹으로 부수려 했는데 사이타마인 줄 알고 했지만 안 됐지. 그때 사이치보다 똑똑한 아시리아가 가이드 스톤을 보여주면서 이걸로 아르토리아를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아무도 돌을 작동시키는 법을 몰랐어. 그냥 돌한테 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돌이 날아서 석벽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쪽에 사람이 있다는 표시였지. 벽이 좀 열리는 중이라 올바른 길을 찾아 아르토리아에게 가야 했어. 한편 흰머리 소녀는 미이라랑 싸우고 있었는데 미이라가 벽으로 세게 밀쳐서 피를 토했어. 하지만 소녀는 일어나서 미이라를 두 동강 냈지. 미이라를 물리친 후 아르토리아는 소파에 지쳐 앉아 있었고 가장 큰 바람은 사이치와 사리아가 무사하길 바라는 것이었어. 한편 사이치와 사리아는 계속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있었지. 정신이 나가기 직전 사리아가 큰 보물 상자를 발견한 방으로 그를 불렀어. 그 순간 사이치는 이 던전에 들어온 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바로 도망가는 거였지. 사이치가 왜 그러냐고 묻자 사리아는 상자가 너무 수상해 보인다고 했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도중 상자가 다가와서 열어보라고 요구했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사이 상자는 팔다리가 자라나 그들을 공격하려 했어. 이에 사이치는 자신의 수중 능력을 써서 단번에 공격했어. 상자는 사라졌고 사이치는 다시 레벨업을 했지. 그때
신비한 아이템 상자가 앞에 나타났고 그 안에서 보물 상자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 책을 읽으며 알게 된 건 이 아이템 상자의 진짜 의도는 인간과 다시 소통하려는 것이었어. 이 큰 소망 덕분에 보물 상자는 팔다리가 자라고 말을 하며 심지어 마법까지 쓸 수 있게 됐지. 하지만 이로 인해 인간들은 그걸 괴물로만 보게 됐고 외롭고 절박한 존재가 되었어. 보물 상자는 추억이 깃든 장소를 홀로 떠돌 수밖에 없었어. 맞아. 이 상자는 애니 역사상 가장 슬픈 전설을 가진 존재였고 상자가 꺼낸 아이템 중에 희귀 아이템 불운의 반지를 발견했지. 평가해본 결과 사이치는 이 반지가 사람의 운을 최소 2배로 늘려준다는 걸 알았어. 이 아이템은 꽤 흥미로운데 누군가의 불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후 아르토리아가 준 돌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화면 반대편에는 아르토리아가 도끼를 지팡이 삼아 지친 모습으로 있었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용이 있는 방을 향해 걷다가 어느 문을 밀고 들어갔어. 거기서 엄청난 존재감을 느꼈고 거대한 용과 마주쳤지. 용은 그녀에게 자신이 먹이가 되러 왔냐고 물었어. 용은 바람 마법을 써서 그녀를 밀쳐냈어. 하지만 아르토리아는 위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타입이라 다시 움직일 방법을 찾아 용을 공격하러 나섰어. 한편 마계에서는 그 함정 만들기용 순간이동 주문을 쓰던 병사들이 벌을 받는 중이었어. 그들을 벌준 사람은 술에 취해 정신 놓지 말라고 타일렀지. 그녀는 심각한 처벌을 하진 않았고 검은 용신이 훨씬 더 무섭다고 말했어. 그는 마왕군 최강자로 알려져 있었거든. 그를 만나면 최악의 운이 따른다고 했지. 주인공들 쪽으로 돌아와서 사이치와 사리아는 빛나는 돌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 순간 주인공의 뇌가 조금 돌아가기 시작했지. 그는 컬러 체인에 대한 경고를 떠올렸어. 즉, 아르토리아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달은 거야. 돌이 벽을 향해 날아갔고 사이치는 벽을 주먹으로 쳐서 이번엔 손이 아팠지만 벽을 부셔버렸어. 반대편 화면. 용의 방에선 아르토리아가 용에게 심하게 공격당하고 있었어.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 사이치와 사리아가 무사히 나가길 바랐거든.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쏟아부었고 광전사 모드까지 쓰며 용을 공격했지만 상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 결국 용은 그녀를 팔이 다루듯이 발톱으로 휙 쳤지. 맞았지만 아르토리아는 온 힘을 다해 다시 일어났어. 하지만 용이 꼬리에서 가시를 쏘아 그녀를 벽에 꽂아버렸어. 이 시점에서 아르토리아는 이미 발동한 능력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격을 시도했지. 용은 이번엔 가시로 그녀를 찔렀고 그녀가 놀라웠다고 인정했어. 용은 그녀를 땅에 던졌고 누운 채로 아르토리아는 사이치와 사리아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 드래곤을 못 이긴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눈을 감았는데 용이 마무리하려는 순간 자신의 이름을 들었어. 눈을 뜨니 사이치가 망토를 방패 삼아 용의 불길을 막으며 웃고 있었어. 그는 그녀에게 구하러 왔다고 말했지. 아르토리아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냐고 묻자 사리아는 돌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어.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사이치는 슈퍼맨 모드로 돌변에 벽을 부수고 이상한 길을 열어 그녀에게 쉽게 갈 수 있게 했던 거야. 그녀는 용에 대해 물었고 사이치는 쓰러진 용을 가리키며 자신들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실수로 쳤다고 말했어. 그때 검은 용이 깨어났고 더 화가 난 채로 더러운 인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지. 그는 모두가 자기 손에 죽을 거라고 했지만 사이치는 거대한 나르가투스에게는 지지 않겠다고 했어. 검은 용은 정복의 발톱을 써서 사이치에게 불덩이를 날렸고 사이치는 검으로 막았지만 밀려났지. 사이치는 고급 변형기를 써서 용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달았어. 레벨 5000인 용과 싸우면서 순간이동 스킬로 꼬리를 피하고 맞았지. 하지만 용은 주문으로 그를 가두고 꼬리로 벽에 던져버렸어. 싸우면서 사이치는 왜 자신의 흡수 능력이 먹히지 않는지 의아해했어. 설상가상으로 용은 궁극기 임페르노를 쏘아 올렸지. 이번엔 사이치와 사리아가 불타 죽을 거라는 걸 확신했어. 그때 사리아가 눈길을 끌며 자신과 싸울 때 썼던 스킬을 쓰라고 했어. 그래서 그는 물의 정령 단검을 써서 물 재앙을 일으켜 모두를 물바다로 만들었지. 이 싸움에서 용은 완전 빡쳐서 또 쓸모없는 인간한테 질 순 없다고 분노했어. 그리고 불덩이를 세트한테 던졌는데 세트는 또 피했지. 하지만 마법에 갇혀 꼼짝 못하게 됐어. 용은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지만 세트가 몸을 움직여 겨우 위압 저항 스킬을 얻었어. 그 뒤로 세트가 용을 공격했는데 용은 인간이 스스로를 풀어낸 걸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 반응하기도 전에 세트가 완벽하게 베어버렸지.
용은 또 인간한테 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실패를 한탄하다가 사라졌어. 그 뒤엔 아이템 상자가 남겨졌고 세트는 왜 흑룡이 인간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궁금해했어. 그게 레벨업했고 세트는 신나서 그걸 땅에 쓰러뜨렸어. 세트가 아서가 괜찮은지 물었고 아서는 회복약 때문에 잠들었지만 깨어나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 아무 일 없어서 안심한 세트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던전 탈출 방법을 아는지 물었지. 상자 안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래서 세트가 아이템에 손을 대자 새로운 능력을 얻었어. 그가 주운 신의 보석부터 시작하면 스탯과 마력도 같이 오르는 걸 알게 됐지. 상자 안에서 오래된 망토 대신 훨씬 멋진 긴 검은 코트도 발견했어. 상자의 마지막 아이템은 흑룡의 자서전이었어. 그걸 통해 흑룡이 한때 인간을 지키는 신이었는데 인간들이 욕심내서 흑룡의 재료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려고 계획하며 흑룡을 쓰러뜨리려 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때 마왕이 인간들로부터 흑룡을 구해줬지만 마왕은 소환된 인간 영웅들에게 패배했지. 마왕이 죽자 흑룡은 그 던전에 봉인됐어. 복수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이야기를 읽은 세트는 울었고 사리아는 이번엔 던전에서 나왔는데도 양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어. 세트가 대답하려던 찰나 연막탄이 터져서 머리가 앞으로 헤어스타일이 돼버렸어. 그때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사리아가 주웠어. 편지에는 세트가 또 다른 던전을 생성한 걸 축하하면서도 점점 무자비한 괴물이 되어간다고 적혀 있었어. 편지에선 던전을 떠났지만 세트가 용을 살려 마왕과 평화롭게 살게 할 수도 있었다고도 설명했어. 그런데 죽였으니 이제 마왕과 싸워야 할 거라고 했지. 마지막으로 편지에서 세트가 칭찬받으며 더 많은 던전을 클리어하라는 응원도 받았어. 근데 바이시녀는 세트가 그만하라고도 했고 세트는 아무것도 이해 못한 채 빡쳐서 소리 질렀어. 그 뒤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고 아서리아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 도시 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아서리아가 깨어나서 팔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며 내려놓으라 요구했어. 사라는 상처는 나았지만 아직 몸이 약하니까 조심하라고 그에게 말했어. 아서가 자신 때문에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며 그녀의 상태를 보여줬지. 모두가 봤는데 그녀의 행운 수치는 마이너스 200만이었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운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어. 세티가 저주를 풀 방법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없다고 했지. 마침내 길드에 도착했을 때 아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그녀는 실종된 친구를 찾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지. 그들이 자신을 친구라고 부르는 걸 듣고 눈물이 글썽겼어. 세트가 그녀가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두가 그녀를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아무도 그녀의 불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연설했어.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 두려워 아서가 도망쳤고 사라는 세트에게 뒤쫓아가서 괜찮은지 확인하라고 했어. 한편 마계에서는 모두가 흑룡신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 그는 마왕군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서 충격을 받았고 누가 그를 이길 만큼 강한지 궁금해했지. 한편 세트는 돌을 이용해 아토리아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 어느 순간 그는 그 늑대 주인을 우연히 만나 아토리아를 봤는지 물었어. 그녀는 못 봤다고 했지만 아토리아의 저주에 대해 아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지. 그녀는 아토리아에게 다가가라고 했고 세트는 아토리아가 자신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며 확신했어. 그 후 처음 미션을 했던 곳에서 아토리아를 만나 그녀가 거기서 뭐 하는지 물었어. 하지만 대답 대신 자신이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지 물으며 필요하면 언제든 곁에 있을 거라고 했어. 아토리아는 너무 멍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가 안아주도록 내버려뒀어. 세트는 곧 멍하니 생각에 잠기며 멋쩍게 웃기 시작했어. 그는 그녀가 좋은 향기가 난다고 했고 아토리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마음을 읽은 듯 깜짝 놀랐어. 그녀는 모든 게 부끄럽지만 고마웠다고 말했어. 아토리아를 도울 방법을 생각하다가 던전에서 찾은 반지를 떠올렸고 그녀 행운이 이미 마이너스라 반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는 반지를 그녀 손가락에 끼워주고 그녀가 뭐냐고 묻자 행운이 올라간다고 했지. 갑자기 아토리아가 밀쳐내며 도망쳤고 세트는 그녀 행동에 당황했어. 자신이 뭘 잘못했나 싶었지. 반지를 건네는 게 청혼처럼 보였다는 걸 깨닫고 오해를 풀기 위해 뒤쫓았어. 다음 날 세트는 사리아와 아침 식사하면서 좀 우울해 보였고 무슨 일 있냐는 질문에 아토리아가 자신을 피한다고 털어놨어. 사리아는 걱정 말라며 아토리아가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했지. 그가 오늘 뭐 하고 싶냐고 묻자 그녀는 고아원에서 돕고 싶다고 했어.
세트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겠다고 설명했지. 사리아와 헤어진 뒤 세트는 길드에 가서 구슬러와 아리스에게 최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물었어. 이 세계로 보내진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였어. 길드장은 근처 나라가 마왕 부활에 맞서 싸우려고 여러 영웅을 소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 그 외에 아는 건 없지만 자세한 정보는 왕립 도서관에 가보라고 했지. 그 말을 하고 나서 구슬러가 수영복 바지에서 지도를 꺼내 세트에게 건넸는데 세트는 냄새 때문에 죽을 것처럼 벌벌 떨었어. 카이저 제국에서 왕과 고문관이 소환된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왕은 이 영웅들이 아직 실제 전투에 참여 못하는 걸 불평하고 있었어. 그래서 고문관은 영웅들을 마법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지. 그 사람 말로는 영웅들이 쉽게 마법학교를 마스터하고 최고 등급을 받을 거래.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에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왕은 계획 실패를 걱정했지만 고문관은 영웅들이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조종하기 쉽다고 했어. 왕이 어떻게 하려는지 묻자 고문관은 영웅들에게 족쇄의 팔찌를 채워 반항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설명했어. 한편 세트는 왕립 도서관에서 쓸만한 정보를 못 얻고 밖으로 나가 도시를 탐험했어. 그는 개 귀를 가진 젊은 여자가 그림을 팔고 있는 걸 봤고 가격을 묻자 그녀는 아무도 그림을 사러 온 적이 없다며 놀랐어. 그 후 구매한 그림을 들고 배고픔을 느낀 세트는 음식 냄새를 따라 골목에 숨겨진 카페까지 갔어. 들어가기 전 길드처럼 변태와 이상한 사람이 많지 않길 빌었고 안에는 금발 남자와 주인 바텐더 2명뿐이었어. 세트는 야생동물처럼 음식을 폭풍 흡입했고 금발 남자가 그의 모습에 웃으며 자기 소개를 했어. 이름은 한스. 이름이 좀 동양풍이라 세트는 약간 이상하게 느꼈지만 이야기 진행을 따르기로 했지. 한스는 그를 바텐더이자 카페 주인인 노르드에게 소개했어. 한편 아토리아는 정원에서 아드리아나와 앉아 있었어. 대화 도중 아드리아나는 아토리아에게 자신이 세트를 사랑한다고 인정하라고 했지. 감정에 북받친 아토리아는 세트가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고 싶다고 눈물 글썽겼어. 카페에서 노르드는 세트에게 남자가 여성 왼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거라고 알려줬어. 만약 반지를 빼거나 실수라고 말하면 거세당한다고 했지. 이쯤에서 사태는 자신의 이중건어가 융합된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어. 분명히 그건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스가 아르토리아랑 결혼하라고 제안했지만 사태는 망설였지. 노드는 주인공이 이미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둔 줄 알고 한스는 바로 조언을 했어. 마음을 열고 곧 자신의 사랑을 시작하라고. 사태가 떠나기 전에 노드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사과하라고 말했지. 사태가 떠난 후 노드는 한스에게 자신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 한편 사태는 인어를 찾으러 고아원에 갔고 거기서 그를 찾고 있던 아르토리아를 만났어. 반지를 준 의도를 설명하고 사과하려고 했는데 우리 큰형님은 입도 못 대고 너무 겁먹었지. 드디어 용기를 내서 말하려던 찰나 그녀가 키스로 그를 멈췄어. 그녀는 반지를 준 게 감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상관없다며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이제 사태는 고릴라 아내에게 충성할지 골치 아픈 아르토리아의 감정에 끌릴지 갈등에 빠졌지. 답하기도 전에 사이렌이 나타나서 자기랑 사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 강한 남자 주위에 여러 여자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지. 그녀는 사태에게 아르토리아를 받아들이라 했고 사태도 지체 없이 자신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둘은 키스했고 사이렌이 그들을 안아주면서 이 아름다운 청거를 탄생시켰지. 그 후 길드 마스터가 밥 먹고 있는데 골반을 사태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어. 사태는 마스터 얼굴 앞에 안 들이밀고 말해도 돼요 라며 응수했지. 대화를 이어가던 중 마스터는 사태에게 고위 모험가라면 말 한마디쯤은 꼭 사야 한다고 조언했어. 게다가 또 바지에서 지도를 꺼내더니 결국 사태가 직접 말 한마디를 사게 됐지. 사리아와 아르토리아는 다른 할 일이 있었어. 사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주인은 왕실컵 경주용 말을 찾냐고 물었어. 이 경주는 성벽을 돌며 하는 경주로 특성상 우승자에게 엄청 비싼 상금이 돌아간다고 설명했지. 사태에게 경주용 말들을 보여주는데 사태는 왕실컵에 참가 안 할 건데 왜 이걸 보여주지 하고 의아해했지만 주인은 신경도 안 썼어. 계속 말을 보여주던 중 갑자기 모든 사람을 싫어하는 폭력적인 당나귀를 만났어. 당연히 당나귀는 주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지. 그 순간 사태는 당나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바로 모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얻었어. 그녀가 뭐라 하는 걸 알아듣고
사태가 입을 열어 입 좀 닥쳐라 라고 했지. 사태가 이에서 한다는 걸 알자. 그녀는 명령하듯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 했어. 들어가자마자 걷어차려고 했지만 사태는 여유 있게 피했지.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이번엔 사태가 뒷다리를 붙잡았어. 결국 그녀는 포기하고 그에게 사과했어. 그리고 그가 평생 기다려온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말했지. 그녀는 자신을 룰룬이라 소개했고 사태는 그녀의 주인에게 자신이 그녀를 사겠다고 말했어. 그들이 그곳을 떠나기 전 룰루는 다시 한번 남자의 얼굴을 걷어찼어. 그 뒤로 룰루는 엄청 신났어. 인생 처음으로 마구간을 떠나는 거였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신기했거든. 사태가 그녀에게 음식을 사줬고 그녀는 다 먹고 나서 더 사도 되냐고 물었어. 시장을 걷던 중 사태는 면도를 해야 할 것 같은 소녀와 이야기하는 사람을 봤어. 그 사람이 다가가서 그림을 한 점 샀지. 사태가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가 보니 소녀가 그를 바로 알아보고 그림을 사줘서 고맙다고 했어. 그녀와 이야기하던 남자는 사태를 거의 못 알아봤고 한 달 후 왕실 레이드 이후 열릴 자선 그림 대회에 참가하라고 말했지. 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재능이 부족하다며 참가할 수 없다고 했어. 그런데 사태가 이미 그림을 샀으니 그녀의 재능을 인정한 거라 들었대. 그가 그녀의 그림을 샀냐고 묻자 사태는 아니라고 답했어. 그걸 알고 충격받은 건 사태가 이미 그녀의 그림을 샀다는 사실과 그 남자가 그의 그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 그 남자는 한 점을 보여줬는데 룰룬 그림이었어. 사태가 그 끔찍한 그림을 보고 삼각형 같다고 했지. 창피해하는 그를 보며 사태가 그 남자가 누군지 물었어.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을 공작가 장남버거라고 소개했고 다시 어머니에게 대회 참가를 간청했어. 어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태는 자신이 로열컵에 참가한다고 말했지. 그가 말하길 만약 그녀가 1등을 하면 그림 대회에도 도전해보라고 했어. 그때 그녀가 로열컵은 위험하다고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사태는 두렵다고 인정했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답했어. 이 대화 중에 경주 5등 상금으로 거대한 생선이 걸려있다고 언급됐어. 룰루는 그 말을 듣고 엄청 신나했지. 로열컵 당일. 경주 시작 전 아나운서가 상금들을 소개했어. 2등 상금은 발키리 대장과 사진 찍기였고 군중들은 환호했어. 그랜드 프라이즈는 발키리들과 하루 종일 함께할 수 있는 티켓이었지. 하지만 룰룬에게 그건 상관없었어. 그녀가 진짜 원하는 건 5등 상금인 거대한 생선뿐이었거든. 근처에서 그의 어머니가 사태에게 와서 포기하라고 했어. 너무 위험하다며 말이지. 하지만 현명한 사태는 첫걸음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누군가가 밀어줘야 한다는 연설을 해줬어. 그리고 첫걸음을 도와준 건 사리아였다고 말했지. 그 후 규칙 설명이 끝나고 경주가 시작됐어. 모든 참가자들이 말을 타고 출발했지만 쓸모없는 말 탄 사람들은 시작 총소리에 놀라 거의 죽을 뻔했지. 불행히도 룰룬과 사태는 뒤처졌어. 룰룬이 배고파서 힘이 없었거든. 사태가 주머니를 확인했더니 진화의 열매가 있었어. 그걸 당나귀에게 먹였지. 경주가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선두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어. 한 참가자가 뿔을 불었고 그 소리에 큰 늑대 무리가 나타났어. 거대한 지옥 늑대가 다른 참가자들의 길을 막았고 아나운서가 경주 취소를 준비할 때 룰룬이 전속력으로 달려왔지. 사태가 천천히 가라고 했지만 룰룬은 제어할 수 없다고 했어. 그녀는 다른 참가자들을 뛰어넘어 거대한 늑대 한가운데에 착지했어. 열매의 효과가 너무 강해서 착지하자마자 모두가 사방으로 날아갔지. 지옥 늑대가 공격하려 했지만 열매 덕분에 룰루는 힘이 생겨 한 방차기로 늑대를 쓰러뜨렸어. 다른 참가자들은 그들과 맞서지 못하고 경주를 포기했지. 반면 룰루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 결국 우승자로 선언됐어. 아서와 사리아는 군중 속에서 자랑스레 미소 지었고 유일하게 기뻐하지 않은 건 룰룬이었어. 그녀는 생선을 갖고 싶었거든. 사태가 그녀를 달랬지. 그러던 중 룰룬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어. 그 순간 아사리아와 아서리아가 나타나 입을 딱 벌리고 룰룬을 바라봤어. 룰룬은 인간으로 변신한 상태였지. 사태도 그 모습을 보고 살짝 흥분해서 인간 몸으로 안기자마자 코피가 났어. 혼란스러운 룰룬이 주인인 사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사태가 설명하려 했지. 그때 아서리아가 다가와서 뭐 하냐고 물었어. 사태가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오해라 말하려는 찰레의 얼굴에 주먹을 맞았어. 사태가 달여자가 사실 진화의 열매를 먹고 변한 룰룬이라고 말했지. 아서리아는 믿지 않고 더 좋은 거짓말을 지어내라고 했어. 하지만 아사리아가 와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했지.
그러자 아서리아가 이 쓸모없는 남자 변호 그만하라고 했어. 그래서 아사리아는 자신의 원숭이 모습으로 변신해 그녀 앞에서 보여줬지. 아서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의 기절할 뻔했어. 대신 룰룬에게 도시로 따라오라고 했지. 그들은 옷가게에 들어가 룰룬 옷을 샀어. 가게에서 얘기하는 동안 2명의 발키리가 와서 사테를 데려갔어. 그들은 마법으로 그의 손을 묶고 따라오라고 했지. 한편 마계에서는 마왕군 각 부대의 모든 대장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왕의 딸이 들어왔고 소환에 응해주어서 고맙다며 자신이 인간 왕국과의 동맹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불러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장들은 충격을 받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당연히 모두가 왜 항상 자신들을 박해해온 더러운 인간들과 무언가를 하려 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인간들이 바로 그녀의 산모 아버지를 봉인한 장본인임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그녀는 오히려 그래서야말로 양족이 힘을 합쳐야 할 이유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바람새 왕국이 이미 마족과 친구가 되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드래곤 신을 쓰러뜨린 엄청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바람새 왕국 출신이라는 정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녀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검은 용신은 사이트라는 인간에게 패배했다고 한다. 또 2사람이 정정당당하게 싸웠고 용이 진 건 진심 어린 싸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누군가 악마와 인간이 힘을 합치면 큰 재앙이 온다는 예언을 상기시켰다. 이에 마왕의 딸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신의 목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더러운 녀석은 계속 주제넘게 나서자 한 대장이 입 다물고 주인 명령이나 따르라며 경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참수당할 거라고도. 다른 대장들도 동조하며 협박하자 짜증나는 이 녀석은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인간 편 들었던 걸 후회할 거라고 외쳤다. 그렇게 인간과 마족의 전쟁은 끝나게 됐고 마왕의 딸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왕자의 방에 혼자 있던 그 더러운 녀석은 계획이 망가질까 걱정했지만 잠시 생각한 뒤 아무도 자신을 막지 못할 거라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반면 화면 반대편에선 발키리들이 사이트를 선거로 데려갔고 그가 왜 데려갔냐 묻자 경마 우승자로서 하루를 그들과 보낼 권리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장 알로이시아와 다른 발키리들이 훈련 중인 훈련 캠프로 데려갔다. 사이트는 그들의 실력에 감탄했고 특히 6번째 감각이 있어도 알로이시아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한 점에 가장 놀랐다. 우리 큰형님이 거기에 있는 걸 본 알로이시아가 다가와 사이트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그리고는 검을 손에 쥐어주며 전투 훈련을 할 거라고 말했다. 한편 사이트 동료들은 엄청난 마법 학교로 순간이동 당했고 도착하자마자 모의 전투에 도전받았다. 한 소녀이자 전 사이트 파트너였던 엑스트라는 거절하고 참가하지 않았다. 그때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던 애들이 그녀를 겁주려 했는데 그녀는 다가가서 한 명을 뺨 때리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훈련장에선 알로이시아가 사태를 공격했지만 그는 쉽게 피해서 그녀가 깜짝 놀랐지. 하지만 사태는 그게 그녀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확신시켜줬어. 그녀는 다음 공격에 전력을 다할 거라며 연속 공격을 퍼부었어. 하지만 그는 전부 다 피했고 그녀가 마지막 공격을 막으려던 순간 사태가 새 스킬을 습득해서 쉽게 공격을 피하고 알로이시아의 검을 발로 걷어냈지. 그걸 본 발키리들은 충격에 빠졌어.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건 그가 그들의 대장을 체이스온에서 이겼다는 거였거든. 하지만 몰랐던 건 사태 자신도 몸이 저절로 움직인 걸 믿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야. 그때 알로이시아가 엄청 신나서 사태에게 자기 스승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자신을 돌봐달라고 했지. 갑자기 다른 발키리가 다가와 성의 다른 곳에서 할 말이 있다며 사태에게 동행해 달라고 했어. 그 순간 왕은 목욕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천장구멍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는 암살자가 있었어. 사태에게 돌아와서 훈련장 밖으로 안내한 발키리는 알로이시아가 마법이나 기술이 전혀 없이 태어났다고 했어. 하지만 사태는 방금 싸웠으니 거짓말 같았지. 그녀는 알로이시아가 본 어떤 검술도 재현할 수 있다고 밝혔고 사태는 그 재능에 감탄했어. 눈앞의 발키리는 알로이시아와 맞먹을 수 있는 사람은 블랙 팔라딘뿐이라고 덧붙였지. 말을 이어가기 전에 그 기사는 사태에게 스승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 그녀는 또 사태 같은 강한 사람을 만난 게 자신의 구원이었다고 말했지. 사태가 혼란스러워하자 그녀는 자신의 재능 때문에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걸 두려워해서 혼자였고 친구라 부를 사람도 없었다고 설명했어. 사태도 한때 친구 없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에 공감했고
그래서 알로이시아의 스승이 되는 걸 승낙했어. 그녀가 고마워하자. 사태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했고,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은 그냥 다 따라할 거라고 했어. 알로이시아가 그럼 훈련하러 가자 할 때 비명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봤어. 하녀가 와서 누군가 왕을 공격했다고 알려줬지. 알로이시아는 사태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급히 말했지만 그는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발키리들은 그의 도움을 거절했지. 말 듣지 않고 사태는 그곳으로 가서 또 다른 스킬을 써서 범인을 추적했어. 범인이 어린아이란 걸 알아내고 움직임을 추적하며 통계 정보를 확인해 보니 이름은 올가 칼메리아. 겨우 8살이었어. 그녀가 노예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범인이 지붕에서 내려오자 사태가 맞섰지. 그녀가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쉽게 그녀가 꺼낸 칼을 잡았어. 능력 덕분에 반사신경으로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에 반응했고 결국 어린 소녀는 붙잡히고 말았지. 그녀가 도망쳤다가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사태는 계속 쉽게 피했어.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암살자가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 했지만 기회를 주지 않아 결국 기절시켰어. 그때 루이즈와 발키리들이 들어왔고 아이를 보고 사태에게 왕을 공격한 게 이 아이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했어. 그래서 루이즈가 발키리 한 명을 소환해 아이를 신문하게 했지만 사태는 그 발키리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했어. 하지만 루이즈는 그녀가 신문 스킬을 완전히 마스터한 최고라고 확신시켰지. 그 말을 듣고 사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배우지 못한 게 죄수신문 기술임을 깨달았어. 그 후 사태가 왕 상태가 어떤지 물었고 루이즈는 8살 아이가 쓴 칼에 저주가 걸려서 왕이 깨어나지 않는다고 했어. 그 저주는 영원의 잠이었거든. 영원의 잠에 걸린 자는 절대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였고 사태는 뭔가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 그래서 왕에게 데려가 달라고 했고 왕의 침실에서 사태는 그 왕이 커피숍에서 만난 한스임을 보고 놀랐어. 거기서 루이즈는 사태에게 마법 부서장인 자신의 오빠를 소개했어. 그 오빠는 상처에 치유 마법을 썼지만 저주를 풀진 못했고 발키리들은 왕을 구하지 못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사태에게 왕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마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왕을 치유할 주문을 만들어 보려 했어. 그가 주문으로 원하는 걸 시각화하려 했지만 머리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 그래서 그냥 빨리 나아지라고 말했어. 그 말을 계속 반복하다가 실수로 크게 말해버렸고 모두가 왕의 목숨을 바보에게 맡겼다는 걸 깨달았지. 다행히도 그 순간 사태의 능력이 발동해 정말로 왕을 낫게 하는 마법을 만들어냈어. 사태는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마법이 통했다는 거였어. 왕이 깨어나 사태를 보고 놀랐고 궁정 마법사가 다가와 왕에게 사태가 저주를 풀고 구해준 사람이라고 전했어. 왕은 고마워하며 보상을 약속했지만 사태는 거절했고 루이즈가 착한 척 그만하고 원하는 걸 요구하라고 했지. 한편 카이저 제국에선 모두가 연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때 왕은 새로운 노예들을 마법 학원에 보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려 한다고 말했어. 마법 학원에선 대부분 학생들이 영웅들과 다투면서 영웅들이 학원에서 제일 미움받는 존재라고 토론하고 있었어. 한편 화면 반대편에선 루이즈가 신문 상황을 물으러 갔지만 소녀는 8살짜리 꼬마한테서 아무것도 못 얻었다고 솔직히 털어놨어. 그 후로는 사태가 왕한테 마법 배우고 발키리랑 펜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착하고 매직하게 부탁한 얘기로 넘어갔지. 도대체 마법도 강하고 체력도 말레빈 녀석이 왜 그들에게서 뭔가 배우고 싶어 한 걸까? 한편 성박 목욕탕에선 아자리아, 아서, 알룰룬이 있었어. 아서가 아직 안 돌아온 사태 때문에 걱정하냐고 물었는데 걔들은 사태가 워낙 강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눈치야. 게다가 사라는 걔가 뭐든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했고 반면 아서는 사태가 발키리들이랑 음란한 짓 하는 상상을 하며 질투로 가득 차 있었지. 동시에 성 안욕실에선 한스 왕이 사태한테 꿈 얘기를 했어. 모두가 함께 목욕할 수 있는 공중 목욕탕을 짓는 거라면서 왕국 사람들은 욕조 속에서 벌거벗으면 다 평등해진대. 한편 카이저 제국에선 왕이 영웅들을 학원에 보낸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어. 거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영웅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하지만 왕은 나쁜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어. 죽는 놈들은 약한 놈들이고 살아남는 놈들이 강한 거라며 그들의 임무는 자기 말을 따르는 거라고. 그리고 영웅들이 반기를 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왕의 참모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지. 이미 모든 영웅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도망치려는 자들은 죽을 거라고.
그때 화살 하나가 창문으로 날아들었지만 질문하던 사람이 막아냈어. 그는 왕을 돌보라고 참모에게 말하고 혼자 공격자를 쫓으러 갔지. 참모는 공격자에게 악마들과 윈베르크 왕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자신은 악마들과 전쟁 준비 중인데 이건 모욕이라고 왕에게 알렸어. 왕은 그저 웃어넘겼지. 이미 그 다른 왕을 처리하라고 암살자를 보냈다며 한참 기다렸지만 사태가 안 오자 아자리아, 아토리아, 알룰룬이 마침내 그곳으로 갔어. 아토리아는 남편을 데려간 발키리들 엉덩이에 신경질 나 있었지. 도착해서 누군지 묻자 사태의 아내라며 자기소개를 했어. 한편 신문실에선 8살 꼬마가 묶여서 또 다시 고문을 당할 참이었어. 받는 고문이 꽤나 끔찍했지.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 냄새만 계속 맡게 하는 괴롭힘이었어. 하지만 문 밖에선 누군가 무슨 고문하는지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지. 그 사람이 잔혹한 고문을 보고 나서 결국 8살 소녀는 풀려났고 원하는 만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소녀가 식사를 마치자 모두가 그 8살 소녀가 차고 있던 족쇄 목걸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이 목걸이는 착용자가 목걸이를 건 사람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거야. 이 목걸이가 바로 오리가가 왕을 공격한 이유였어. 그때 모두가 궁금해했지. 이 목걸이를 뗄 수 없냐고. 답은 아니야. 그 목걸이는 절대 뗄 수 없어. 만약 떼면 오리가가 즉사할 정도의 충격형 벌칙을 받게 돼.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두는 분노했고 누가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는지 궁금해했어. 화면 반대편. 카이저 제국에서 왕은 오리가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 그가 받은 제안은 걱정 말라는 거였어. 아직 소녀가 목걸이를 차고 있으니까 왕은 그가 소녀에게 자살 명령을 내릴 건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왕은 즉시 실행하라고 명령했지. 윈버드 왕국에선 왕에게 8살 소녀의 목걸이는 그 목걸이를 건 사람만 뗄 수 있고 마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세이지는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마법을 만들기로 결심했어. 그는 제대로 된 마법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했고 소녀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며 반드시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때 갑자기 자유의 이미지가 떠올랐지. 그가 떠올린 자유의 비전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었어. 무심코 그를 투영했고 방 안에 링컨이 나타나 프리라고 외쳤어. 그리하여 오리가의 저주를 푸는 새로운 해방 마법이 전 미국 대통령을 소환하는 마법으로 탄생했어. 자유를 얻었다는 말을 들은 오리가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 모두 기뻐했고 세이지는 그녀를 꼭 안아줬어. 한편 아르토리아는 누군가 그 어린아이에게 저렇게 잔인한 짓을 했다는 걸 믿지 못했지. 일어난 일과는 달리 루루는 남은 음식을 먹느라 바빴는데 그녀가 신경 쓰는 건 오로지 음식뿐이었어. 오리가짱은 카이저 제국에서 야수족이 박해받고 있다고 얘기했어. 어른들은 다 수용소로 끌려가고 아이들은 암살자로 길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지. 그녀는 평생 카이저 제국의 암살자로 살아왔고 목걸이를 찬 이후로도 이미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했어. 자신은 암살자로서만 가치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 하지만 그녀의 손에 총이 장전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들었어. 카이저 제국은 동물인간을 차별하는 악의 세력이라고 말했어. 그 모든 이야기 후에 세이지는 도전장을 내밀며 오릭에게 자기 여동생이 되라고 했어. 자기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 꽤 강하다고 말했지. 반대편에선 저 더러운 돼지가 오브를 통해 그들과 대화하고 있었어. 크라토스는 마왕군이 뭘 하고 있냐는 물음에 답했지. 마왕의 딸이 모든 계획을 뒤엎고 있지만 자기 계획은 결국 잘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 이 말을 들은 헬리오는 자기 계획이 잘 되고 있다며 자신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 이 장면을 본 후 우리는 왕의 성으로 돌아가서 사라, 아르토리아, 루네가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루이즈가 다가왔어. 그녀는 떠나는 동안 왕을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루이즈가 어디 가냐 묻자 국경 근처에서 몬스터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블랙 팔라딘의 보고를 받았다고 했어. 그래서 발키리들이 블랙나이트를 도와 상황을 처리하러 간다고 했지. 발키리들이 출발 준비를 마치고 모두 작별 인사를 하며 다녀오겠다고 약속했어. 성 안에서 세이지는 자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괴물이 되었는지 한탄하다가 건슬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온 걸 알아챘어. 세이지가 왜 거기 있냐 묻자 왕을 만나러 왔다고 설명했어. 대화 중 세이지는 왜 알몽광인 남자가 왕을 만나러 가는지 궁금해했지. 왕자의 방에서 한스 왕은 길드에서 이상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건슬로와 일행을 환영했어. 알고 보니 한스 왕과 그들은 오랜 친구였고
대화가 오가면서 세이지는 동료들이 마법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네. 아이스 스카이 영웅들이 마법 학교에서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고 있던 거야. 대화 도중 한 기사가 숲에서 몬스터 떼가 나타나 수도를 향해 오고 있다고 알렸어. 약 500마리의 몬스터가 있고 그중 몇몇은 보스급이라고 했지. 한스는 걱정했지만 모두가 발키리들과 블랙나이트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 하지만 한스는 그 강력한 전사들이 국경 방어를 위해 떠났다고 말했어. 국경에선 빛의 전사들이 몬스터 수에 놀라고 있었고 더 큰 떼가 계속 몰려오고 있었지. 현명한 이는 몬스터들이 회복하지 못하도록 전면 공격을 하자고 제안했어. 그녀는 발키리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섰고 전투가 격렬해질 때 수도의 몬스터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마계에선 저 이상한 녀석이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보며 킥킥대고 있었어. 몬스터들이 다가오는 걸 보며 아르토리아는 모험가 생활 내내 이렇게 많은 몬스터는 처음이라고 인정했지. 하지만 사라는 다시 싸울 기회라며 신나했고 루어는 도시 방어에 실패할까봐 두려워했어. 그랬다간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마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못 먹게 될 테니까. 이걸 듣고 사이트는 이런 중대한 순간에 이 멍청한 녀석이 밥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 게다가 루어는 미친 듯이 웃으면서 모두의 밥을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고 이제는 다들 도시를 도우려 나서기 시작했지. 응. 심지어 길드의 이상한 애들조차 모두 모여 있었어. 모두가 의기양양한 상태에서 몬스터들을 공격했고 사이트가 합류하기도 전에 그냥 뒤에 남아서 구경하라는 명령을 받았지. 그래서 길드 마스터가 근육의 힘으로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동안 다른 애들은 힘을 써서 몬스터 몇 마리를 묶고 채찍으로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었어. 이 길드는 진짜 미친 사람들만 모였어.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방식부터가 완전 미친 짓이야. 모두의 전설 속에서 클라우디아만이 유일한 악역이었거든. 이 모든 혼란 속에 무아킨족도 이상한 기술을 쓰며 나타났지. 그 기술은 자기 부족에서 전해 내려온 거라고 했어. 불행히도 이 시점에서 사이트는 다들 꽤 멋져 보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사이트에겐 이게 파워 각성의 순간이었어. 커피숍 주인도 싸우고 있었고 한자왕이 그 주인이 전직 암살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냈거든. 여기서 사야는 고릴라 팔로 몬스터를 제압했고 아르토리아는 얼리는 꼬마 스킬을 쓰다가 상대를 죽였어. 루어는 강력한 발차기를 사용했고 어린 8살 꼬마도 도와주고 있었지. 마지막으로 제국의 마법사가 나서서 몬스터에게 불꽃비를 쏟아부었어. 이렇게 강력해도 몬스터들이 계속 나타나자 그는 혼돈의 후어리 바람으로 쓸어버렸지. 이 광경을 보면서 사이트는 전투에 대해 낙관적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어. 이번엔 보스급 몬스터들로 구성된 훨씬 더 큰 무리가 온다는 거였지. 몬스터들이 다가오는 걸 보며 모두가 이번 무리가 S급 몬스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챘어. 사이트는 모든 몬스터를 한꺼번에 쓰러뜨릴 마법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친구들까지 죽일까봐 두려웠어. 생각을 거듭한 끝에 그는 결국 결론에 도달했고 모든 걸 끝낼 궁극의 마법을 공개했지. 하늘에서 내려와 신의 심판처럼 공격하는 마법을 상상했어. 그가 새 마법 저지저지를 발동시켰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사이트는 창피해서 무릎을 꿇었어. 그때 갑자기 정의의 여신이 검을 들어 판결을 내리며 번개가 세상을 강타했고 몬스터들을 하나씩 없애며 완전히 박살냈지. 빛이 거슬러 일행에게 닿자 해골 몬스터들은 고통을 감내하며 더 달라고 애원했어. 사이트가 마법의 통계를 확인해보니 마법은 자신이 악이라고 여긴 존재들만 타격했기에 몬스터들이 제거된 거였고 모두가 승리를 축하했지. 그때 저승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꼬마가 불평하자 정의의 법칙이 그 애한테도 판결을 내려서 완전 바비큐 꼴이 됐어. 그리고 이제 사옷이 많은 적들을 물리친 덕분에 그의 죽음의 손짓에서 새로운 스킬과 아이템을 얻었어. 하지만 그는 지금은 더 이상 치트급 스킬이 필요 없다고 투덜댔지. 왕과 모두가 사옷을 찬양하며 그가 왕국을 지키기 위해 계속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어. 한이 떠나자마자 소녀들은 사옷을 만나러 갔고 아처리아가 방금 어떤 마법을 썼냐고 물었어. 그때 8살짜리 꼬마도 나타나서 사옷의 눈길을 끌었고 잘하면 머리 쓰다듬어 주겠다는 약속을 떠올리게 해서 그가 다가가서 쓰다듬어 줬어. 그 순간 다른 사람들도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했지만 사옷은 바로 거절했지. 그 후 사옷에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어. 선생님이 될지, 편하게 살지, 귀족이 될지 뭐 이런 거 말이야. 사옷 자신도 뭘 할지 몰라서 한 노인이 계속 자기 마법학교에 가라고 재촉했어.
하지만 사옷은 아내들과 왕을 지켜야 한다며 거절했지.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옷과 아르토리아가 학생으로 입학하면 해결된다는 소식을 들었어. 노인말로는 룰룬도 학생이나 무술 강사로 될 수 있다고 했어. 그래도 사옷은 거절했지만 소녀들은 모두 함께만 있으면 괜찮다고 해서 루이즈가 돌아오면 마법학교에 가겠다고 동의했어. 그 전에 사옷은 각 소녀들과 데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 첫 번째는 룰룬과 식당에서 만났지. 욕심쟁이 당나귀는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었어. 그 다음은 아르토리아와 함께 극장에 가고 쇼핑도 했어. 마지막 데이트는 사리아와였는데 사리아가 8살 꼬마를 혼자 두기 미안하다며 데려가도 되냐고 물었어. 3명이 함께 떠났고 사옷과 사리아는 꼬마가 다른 아이들과 노는 걸 지켜봤어. 사옷은 자신 같은 루저를 사랑해줘서 사리아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키스하려 했는데 아이들이 감동해서 울고 있는 사리아를 보고 사옷을 나쁜 사람이라며 불렀어. 사옷이 해명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관심을 잃고 그와 놀자고 했지. 놀다가 모두가 하늘에 떠있는 뭔가를 발견했어. 여러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마이가 나왔어. 바로 그 순간 자선 그림 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사옥과 소녀들은 열정적으로 보러 갔어. 사회자가 참가자들과 그림을 소개하며 순조롭게 진행됐고 마지막 참가자는 마이였어. 그녀는 그림을 공개할 때 매우 긴장했고 사옷은 그녀가 그린 용감한 기사가 말을 탄 게 아니라 당나귀를 탄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 남자는 말이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있었거든. 마이는 이 그림이 자신에게 용기를 준 남자를 그린 거라고 설명했어. 그녀는 이 그림 이름이 영웅인 이유는 그가 진짜 그녀의 영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어. 그리하여 그녀는 대회에서 우승했고 사옷이 축하해줬어. 뛰어난 예술적 재능 덕분에 그녀는 예술의 도시에서 공부하라는 초청을 받았어.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클리와 함께 떠났어. 한편 발키리들이 드디어 도시로 돌아왔고 사옷이 문 앞에서 그들을 맞았어. 거기서 루이사는 사옷이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고 고백했어. 자신은 왕국을 지켜야 하니까. 사옷에게 가끔이라도 들러달라고 부탁했지. 악마 세계로 돌아가면 그 못생기고 더러운 녀석은 바닥에 누워 우울해 하다가 악마왕의 사도 중 한 명에게서 전화를 받았어. 대화 중 악마왕은 왜 자신을 데려오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따졌어. 겁쟁이처럼 움츠린 못생긴 돼지는 사도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절망을 모으고 있다고 보고했어. 하지만 악마왕은 그게 부족하다며 더 많은 절망, 죽음, 불행을 바쳐야 돌아올 수 있다고 명령했어. 사도는 마법학교에 가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곳엔 능력 있는 아이들이 가득하대. 그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으면 엄청난 절망이 생길 거라 모두 동의했지. 다음 날 사옥과 소녀들은 마법학교로 떠났어. 길드 친구들과 하이안, 발키리들이 그들을 배웅하러 왔어. 모두 사옷이 해준 일들에 감사하며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했지. 마법학교 가는 길에 사옷은 도시가 그리울 거냐는 질문에 도시와 이상한 사람들 모두 사랑하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답했어. 그때 마법학교에 거의 도착했을 때 마차 지붕 위로 뭔가 떨어졌어. 사옷이 밖을 보니 슈퍼히어로 복장의 남자가 있었어. 그가 누구냐고 묻자 정의의 영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기억해달라고 했어. 하지만 사옷은 그저 또 다른 괴짜 하나로 분류했지. 다행히 이 애니는 벌써 2기가 나왔어. 채널에서 2기 요약 보고 싶으면 좋아요 누르고 계속 팔로우 해줘. 알겠지? 모두에게 큰 키스 보내고 다음 요약이나 애니 리스트 아니면 내가 올리는 다른 영상도 꼭 봐줘. 안녕.